이 직립보행 인간의 뇌를 키우다. 인간은 두 발로 걷는다. 그야 다리가 있으니 걷는 거지. 두 발 가진 새들도 걷고 네 발 가진 짐승들도 걷는데 화두치고는 한참 시시하지만 이 시시한 얘기부터 풀어나가보자. 도심에서 출퇴근하는 군중의 무리를 보면 개미떼처럼 어디론가 가고 오고 있다. 어찌 보면 인간은 걷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또 보인다. 그런데 인간은 네 발을 가지고서도 두 발로 걷는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걷는다는 것은 직립보행을 말한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제1의 척도다. 그런 다음 도구를 다루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구별짓는다. 만약 직립보행이 아니었으면 인간이 도구를 다룰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침팬지나 고릴라가 반직립보행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도구 비슷한 것을 다룰 줄 아는 것이다. 완전 직립이어야만이 도구를 다룰 수 있다. 왜냐하면 도구는 손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손이 걷기로부터 완전 해방되어야 도구를 다룰 수 있다는 말이다. 도구를 다룬다는 얘기는 곧 생각, 궁리 조작을 할 줄 안다는 의미이다. 단 한 가지 도구라도 능숙하게 다루려면 그 동작 경험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뇌의 부분이 그만큼 커져야 다음 세대로의 기술 전승이 가능하다. 컴퓨터나 인공지능 AI처럼 그 경험 정보를 축적하여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저장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각각의 정보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낸다. 흔한 말로 창조,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앞발이 손이 되도록 진화해왔다. 인류 진화의 비결은 직립보행. 그렇다면 새들은 두 발로 걷기는 하지만 직립보행이라 하지 않는다. 온전한 직립은 인간처럼 내 머리를 신체의 맨 위쪽에 얹는 것을 말한다. 원숭이나 고릴라가 아직 완전한 직립이 안 되는 이유는 머리를 신체 중심에 앉히질 못했기 때문이다. 고작 그 차이가 인간과 짐승의 구별을 만들어낸 거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다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른다. 이제는 먼 나라 오지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많은 안악녀들이 머리 위에 짐을 이고 다녔다. 이다. 신체의 중심에 얹는 것이 역학적으로 가장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이다. 덕분에 인간은 안심하고 내 전두엽의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 네 발로 걷는 짐승이나 날아야 하는 새들은 뇌와 머리를 키우면 그만큼 생존 경쟁에서 불리해져 멸종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다. 네 발로 걸으면서 머리, 입을 키우다 보면 하이에나처럼 무게중심이 앞으로 몰리는 바람에 뒤뚱거리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직립보행이란 뇌를 신체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보다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유인원에서 신인류로 진화되는 과정을 보면 직립도와 대뇌의 크기가 비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손이 도구가 되고 다시 그 손으로 도구를 다룰 줄 알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대뇌는 비약적으로 커진다. 도구 덕분에 다른 동물들처럼 진종이를 먹이를 구하는 데 소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만큼 노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커진 뇌로 온갖 장난과 상상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결국 게임이 가능해진 것처럼 아무튼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대뇌를 키워나갈 것이다. 하체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까지. 엄지손가락의 진화. 직립보행과 더불어 인간의 뇌가 커졌다고 하였지만 기실 직립보행만 한다고 해서 대뇌가 커질 직접적인 이유는 없다.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손가락에 있다. 생태학자들은 인간의 엄지가 지금처럼 직각의 몇 가지로 갈라지는 바람에 도구를 다루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엄지가 나머지 네 손가락을 상대하여 협동함으로써 거의 못하는 것이 없어진 때문이란다. 바로 그 다양한 기능으로 생겨난 경험적 정보를 저장할 메모리 역시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대뇌가 점점 커지고 또 그것을 머리에 지니고 다니려니 완전한 직립 자세로 체형을 진화시킨 것이라 결국 엄지손가락이 두뇌를 키운 셈이다. 입의 퇴화. 그러나 일정량의 신체를 가지고 진화하다 보니 진화한 만큼 퇴화하는 게 있게 마련이다. 대개의 동물들은 앞발과 입을 함께 사용하여 사냥이나 싸움을 하는데 인간의 입은 이제 사냥에서 해방되게 된다. 먹기 위해 엎드릴 조차 없어졌다. 손이 가져다 주는 걸 씹어 삼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입이 차츰 안으로 들어가 짧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목이 길어져 성대가 발달하였다. 그래서 다양한 음색을 낼 수가 있어진 것이다. 결국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여타 동물과 완전하게 다른 삶을 개척하게 된다. 곧이어 집단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언어가 더욱 다양해서 엄청난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메모리 하드 용량을 키운다. 이른바 사회적 동물이 된 것이다.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인간다운 생각이란 것을 해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집단 생활은 서로를 돕는 바람에 효율적으로 먹이를 구하고 적이나 맹수로부터 가족을 지키게 되었다. 또한 도구를 사용한 효과적인 사냥술은 고열량 동물성 단백질 공급을 풍족하게 해주었다. 이제 생존과 종족 보존에 소용되는 이외의 에너지와 시간이 넉넉해졌다. 힘든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의 뇌는 무한한 상상계로 접어들게 된다. 커진 머리는 인체 혈류량의 상당 부분을 끌어다 쓰고 있다. 어차피 남아도는 에너지를 생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쏟아붓게 된 것이다. 소위 말하는 문명시대가 시작되면서 전혀 동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 발가락의 비밀. 고도로 진화한 신인류인 현대인들에게 발가락은 기실, 별무, 소용인 것 같다. 거의 모든 행위를 손가락에 의지하고 있고 이동수단까지 발달해 발가락이 거의 용도 폐기 직전에 이르렀다. 하여 현대인들은 그저 발가락이 다칠까봐 양말로 싸고 다시 두꺼운 가죽 속에 가두어두고 살아간다. 그러니 이대로 간다면 언젠가는 인간의 발가락도 꼬리처럼 태화되어 코끼리 발 모양으로 진화될 것 같다.